안녕하세요, 젤라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은 물건들,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네, 그 친구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물건을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우선 양손 사용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손의 근육이 발달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한이 오죠. 그리고 대근육 활동을 할 때도 이걸 쥐고 있느라고 대근육 기어가기, 올라가기 이런 거에 제한이 많아요. 또 이렇게 경험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2차적으로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장난감들 내려놓는 연습을 꼭 시켜야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동을 중재를 할 때는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인에 따라서 중재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4가지 원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이 높은 친구들이에요. 즉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있으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 중에서 특히 변화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새로운 것을 적응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기본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이렇게 물건을 꼭 쥐려고 해요. 이거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평소에는 잠깐씩 내려놓을 수 있는데 뭔가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갔다거나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이 불안도 때문에 이렇게 쥐려는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 보통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착 물건들을 찾는 경우가 있거나, 예를 들면 인형이라든지 담요라든지, 혹은 이렇게 한 손에 꼭 쥘 수 있는 작은 장난감들, 이런 물건들을 계속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자신만의 규칙, 루틴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의 꽂힌 아이템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글자, 숫자, 색깔, 도형, 자동차, 동물, 기타 등등.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동차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는 자기만의 이제 규칙을 만든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주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손의 감각을 추구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손의 감각이 좀 많이 들어오는 슬라임이나 플레이도나 혹은 이렇게 말랑말랑 거리는 재질, 혹은 이렇게 되게 소프트한 재질, 요런 장난감들을 주로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해요. 근육하고 관절에서 느껴지는 고유성성 감각,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촉각,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이죠. 그래서 이런 감각을 계속 얻고자 하는, 추구하려는 행동으로 이렇게 물건을 계속 쥐고 있으려는 행동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각 방어 전략이에요. 특정한 감각에 대해서 되게 처리가 힘든 친구들,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리에 너무 예민하다든지, 혹은 촉각이 너무 예민하다든지, 혹은 후각이 너무 예민하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존 전략으로 뭔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손에 꽉 쥐는 그런 행동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뭔가 힘든 상황이 오거나 통증이 왔을 때 저희도 모르게 뭘 꽉 움켜쥐잖아요. 그래서 이 움켜쥐는 활동 자체가 저희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들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꽉 쥘 때 손에 근육과 관절의 감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런 고유성성 감각의 메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꽉 쥐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이가 나름대로 안정감을 찾는 전략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물건을 놓을 수 있는데, 자기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특정한 물건을 이렇게 꼭 쥐고 있으려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재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중재의 방향이 원인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심리적인 안정감이 원인인 경우에는 불안과 연관되어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아이가 불안도가 어떤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안정감이 드는 상황이다, 그런 세팅이다, 그런 상황에서 두 손을 써야 하는 대근육 활동이나 그런 재미있는 소근육 활동을 딱 제시를 하고 잠깐 내려놓자 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상대방 어른하고 라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드는 상황에서 잠깐 내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활동이 다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잡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아이가 처음 시작이 됐다면 점차적으로 시간을 좀 늘리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억지로 장난감을 뺏거나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메인 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행동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만의 나름대로 규칙이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항상 내가 들고 다닐 거야 라는 그 규칙인데요. 그 규칙을 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깨주냐면 새로운 규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손이 필요한 활동할 땐 잠깐 내려놔야 되는 거야 를 가리키는 거죠. 이때는 처음에 잠깐 억지로 뺏어서 이렇게 손에 들고 계시고, 자, 여기 통에다가 요 장난감 집어 넣어줘 해서 아주 간단한 지시사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면서 하겠죠. 울면서 통에다가 물건을 딱 집어 넣었으면 너무 잘했어 하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한테 뭐를 가리키셔야 되냐면, 내가 활동을 할 때 잠깐 내려놔도 이게 다 끝나면 언제든지 내가 이걸 다시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규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익숙해져서 이 룰을 좀 아이가 배우고 나면 이제 토큰을 사용을 해서 2번 하고 주거나 3번 하고 주거나 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감각 추구 때문에 그런 경우, 정말 이렇게 특정 감각, 소프트한 감각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경우에는 저는 근데 first then 이라고 해서 보통 보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활동하면 그 다음에 우리 감각놀이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룰을 또 새로 가리키는 거죠. 대신 감각놀이를 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즐겁게 하는 감각놀이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같이 플레이도 놀이를 한다든지 같이 슬라임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워러비즈를 가지고 논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이 좀 향상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감각 방어 때문에 그러는 경우에는 이건 어떤 감각을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파악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그 좀 힘든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이를 좀 예방하거나 준비시켜주는 전략을 먼저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각적으로 너무 힘든 친구는 좀 조용한 시간에 쇼핑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좀 씌워준다든지 해서 감각이 너무 많이 아이한테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예방 전략을 첫 번째로 쓰시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걸 꼭 경험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있으면 그 아이를 좀 준비시켜주는 활동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근육이나 관절 활동, 그런 고유 감각 활동은 아이를, 사람을 안정시켜 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이한테 미리 막 운동장에서 뛰게 한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를 충분히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런 감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각 경험을 할 때도 감각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 아이의 표정이나 그런 반응을 잘 살피셔서 그 아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노출을 하면서 그 경험치를 자꾸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